안승입니다. 뮤지컬의 재미와 매력을 예리하게 들여다보는 뜨거운 시선. 오늘도 뮤지컬 평론가 원종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2019년은 연초부터 정말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또 소개했던 뮤지컬 플래시댄스 말고도 또 한편의 작품이 국내에 찾아왔잖아요. 그것도 아주 그 이름도 아주 유명한 라이온킹 아닙니까? 맞습니다. 라이온킹 인터내셔널 팀이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승혜 씨처럼 정말 흥분하는 분들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국내 공연 이후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무대였다 이런 평가를 할 정도로 호평과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뒷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오늘 소개할 작품 화려한 왕의 귀한 뮤지컬 라이온킹입니다. 정글의 왕 무파사는 아들 신바에게 자연의 섭리를 일깨워주는 다정한 아빠이기도 한데요. 평화로운 이야기엔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얄미운 악역. 호시탐탐 왕자를 노리던 무파사의 동생 스카가 형을 제거하고 신바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사막에서 죽음을 맞이할 뻔한 신바는 우연히 숲속의 친구를 만나 성장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어릴 적 친구 날라와 재회하면서 황폐해져가는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신바는 과연 아버지의 복수를 이뤄내고 정글의 왕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교수님, 참 저는 뮤지컬을 볼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게 이 자석을 이 앞자석에 해야 되나 뒷자석에 해야 되나 그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앞에서 보면은 또 표정이 너무 잘 보이는데 뒤에서 보면은 또 이 전체적인 면을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뮤지컬 평론가다 그러면 어느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정답은요. 네. 정답은요. 네. 작품마다 다르다입니다. 그걸 또 다 알고 가야겠네요. 네, 명당 자리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페라 유령 같은 경우는 중간에 유령이 천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샹들리에를 막 흔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샹들리에가 사람들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1층 가운데 쪽에 앉아 계시면은 그 샹들리에가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진 듯한 착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마틸다 같은 작품은 알파벳이 별처럼 수놓아져 있는 무대를 보기 위해서 1층 조금 뒤쪽에서 보는 것이 가장 뛰어난 명당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연 라이온킹의 명당은 어디인가요? 첫 장면에 보면요. 동식물 인형들이 객석 통로로 다 들어옵니다. 코끼리부터 코뿔소, 형형색색의 새들도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라이온킹의 명당 자리는 그 인형들을 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통로 쪽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둘이 나올 때 개그 담당이구나 이런 걸 딱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예, 웃음 코드가 정말 뛰어나죠. 네. 아프리카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동물들인데요. 미어캣, 티몬하고요. 멧돼지, 훔바. 라이온킹은 애니메이션으로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대부분의 관객들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 무비컬로 어떻게 재탄생됐을지 기대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만화 영화와 무대 사뭇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동식물들의 인형 자그마치 232개나 등장을 합니다. 각각의 인형이 보여주는 예술적인 완성도, 미적인 재미 같은 것들이 이 작품만의 독특한 묘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바로 연출을 맡았던 여성 연출가 줄리 테이머의 영향을 받은 무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줄리 테이머는 어렸을 때부터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가면극을 그렇게 많이 보고 즐겼다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무대에 나오는 인형들도 서구의 방식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무슨 동남아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그림자 인형 같은 것까지도 등장하기 때문에 정말 세계 각국의 인형극 다 만날 수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연엔 등장하는 또 인물들이 모두 또 동물이잖아요. 4개의 다리를 움직이는 모습, 뭐 점프하는 모습, 거기에 뭐 꼬리 움직임까지 아주 배우들이 자신의 맡은 동물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어린아이까지도 그 동식물의 움직임들, 뭐 얼룩말이라든지 코끼리 같은 동물들의 움직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만들어 놓은 게 큰 매력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라이언킹은 그 백인 위주의 서구 뮤지컬 극장가에 유색인종들, 특히 흑인 배우들을 주연으로 불러들인 그런 작품으로도 아주 큰 인기를 누렸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음악이라든지 움직임들 전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실제 문화, 역사, 음악 이런 것들이 날 것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덕분에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무대를 올릴 때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흑인 배우들이 무대에 직접 등장하는 전통을 만든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뮤지컬 라이온킹은 만화 영화를 원작으로 한 독특한 무비컬이잖아요. 원작 만화에서도 중간중간에 음악이 나와서 그런지 뭔가 좀 뮤지컬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디즈니의 만화 영화들을 보면요, 이렇게 뮤지컬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나온 현상이 아니고요. 옛날에 만들었던 애니메이션들도 보면 뮤지컬적인 기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인어공주에 나오는 언더 더 씨나 알라딘에 나오는 The Whole New World, 혹은 미녀와 야수에 등장하는 The Beauty and the Beast. 전부 노래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던 뮤지컬적인 기법이 담겨있는 애니메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등장인물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있으면요, 마치 그 정글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무나 또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정글 소울, 그 초반에 시작했던 막 따다다다 따다다다 뮤지컬 또 라이온킹은요, 세계 역대 흥행 1위 뮤지컬 순위뿐만 아니라 뭐 영화, 콘서트, 모든 장르 티켓 매출 1위를 이제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신기록을 세우는 거죠. 라이온킹이 처음 시작된 게 1997년의 일인데요. 그때부터 줄곧 매출 1위를 기록하면서 정말 영미권에서는 손꼽히는 히트작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티켓 판매한 것만 다 합치면요, 약 9조 1,000억 원 정도 티켓을 팔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티켓을 사서 보는 그런 문화작품 중에는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 라이온킹입니다. 지금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또 우리나라나 일본에 이르기까지 정말 세계 각국에서 막을 올리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이 신기록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공통의 시청자들에게 강추하는 명장면, 뜨거운 일부는 어딘가요? 이 뮤지컬은요, 막을 올리자마자 나오는 그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Circle of Life, 순환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나오는 장면인데요. 정말 멋진 무대가 펼쳐지죠.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코미디언들 보면은 이제 흉내 굉장히 많이 내죠. 네. 예. 네, 뮤지컬 라이온킹에 대한 제 별점은요, 5개입니다. 공연장을 나오자마자 다시 또 들어가고 싶은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그렇죠? 교수님은요? 예, 제 별점도 5개입니다. 오, 드디어! 네.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최고의 글로벌 흥행 뮤지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교수님, 뮤지컬 라이온킹에서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뮤지컬 라이온킹에 나오는 여러 대사들이요, 전부 뜻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아프리카 언어인 스와힐리어나
호사오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알고 보시면 훨씬 재밌게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주인공 이름 심바요. 아프리카 말로 사자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중간에 굉장히 유명한 노래도 나오잖아요. 하쿠나 마타타. 실제로 아프리카 말로요. 걱정하지 마. 다 좋아질 거야. 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이런 거 알고 보시면 더 흥미롭게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건 속에 숨겨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가씨 이대면 반대쪽이에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반대쪽으로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침부터 일찍 사납더니까 진짜. 알았어 아저씨. 땀을. 오빠. 오빠 요즘 변한 거 알아? 내가 뭐가 변해? 우리 오늘 며칠 만에 보는 거야. 그리고 연락은 왜 그렇게 뜸한데? 아니 그건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아니 아무리 바빠도 밥 안 먹어? 잠깐 쉬는 시간도 없어? 아 소희야 진짜 또 왜 그래? 내가 진짜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 사람으로 만나는 공연 뜨거운 인터뷰의 아나운서 정연주입니다. 오늘은요, 이 대학로의 꿀잼 연극으로 소문이 자자한 연극 택시 안에서의 새 주인공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이 택시 안에서 재밌다고 소문났어요. 그래서 저희 공뜸에서 찾아오게 됐어요. 예. 진짜 역시 저희가 그런 거를 기대했거든요. 네. 사람의 입소문 통해서 너무 스토리가 탄탄하고 네. 재미있다 보니까 언젠간 이렇게 알아줄 날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어떤 작품인지부터 좀 간단하게나마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연극 택시 안에서는요, 우선 개인적으로 남자와 여자와의 어떤 사랑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공감을 할 수가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언어가 다르듯이 서로가 이제 사랑하지만 이별할 수밖에 없는 어떤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고요. 그 외에 반전의 반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직접 보셔야 돼요. 오빠 못 만났어. 야, 우리 뭐 맨날 싸움만 하는 줄 아냐? 야, 네가 뭘 한다 그래. 그래. 요즘 내가 소희한테 소홀한 거 인정. 알긴 안 해. 야, 그래도 이거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근데 이런 얘기 소희한테 하잖아? 아무리 바빠도 밥 안 먹어? 잠깐 쉬는 시간도 없어? 야, 이런다니까. 이해가 내가 안 어떻게 가. 아는데. 이해가 안 가. 단순히 사랑 이야기만이 아닌 네. 저희의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인생 이야기가 쫙 맞아요. 보여서 끝나고 나가실 때 네. 부모님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잘해야겠다. 이런 가족 이야기도 숨어 있어서 네. 네, 정말 보고 나면 굉장히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극이에요. 로맨스로 알고 왔다가 나중에 휴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내용. 로코로 알았는데 가족 다큐였구나. 네, 이렇게 약간 좀 가는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오, 너무 또 기대감이 막. 반가워요, 미연 씨. 네네네, 웬일입니까? 아니, 연극을 원래 하셨었어요? 13년도에 아마 제가 발칙한 로맨스라는 연극을 처음 시작했어요. 네. 그때 이 대학로의 무대라는 걸 처음 경험을 했고 작년부터 뮤지컬을 또 시작으로 네. 네네 계속
하다가 어떤 좋은 기회로 연극 택시 안에서 만나게 됐죠. 팬들을 사실은 어찌 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 만나왔잖아요. 그렇게 만나는 것과 연극 무대에서 만나는 거 확실히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은 화려하지 않고 소소한 어떤 정말 감면스러운 부분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니까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셔서 근데 워낙 이게 극장이 작다 보니까 소극장에 와서 감면이다, 배복이다 막 이러면서 막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모르고 오신 분도 계시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그 관객들은 없으셨어요? 그냥 닮았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저희가 끝나고 포토타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함께 택시에서 사진을 찍거든요. 아, 이게 또 포토월드 됩니까? 감사합니다. 만능이에요. 부장나면 큰일 나요. 근데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모르고 왔는데 오셔서 너무 반가웠다고 앞으로도 응원한다고 해서 아, 이제 감사했죠. 무대에서는 마음이 뿌듯해지겠어요. 그런 팬들 만나시면. 너무 좋죠. 또 다른 저를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더 가까워지게 되니까 사실 가수 감면하면은 좀 거리감이 아무래도 있을 텐데 무대 위에 높은 곳에 이런 너무 가까운 곳에서 정말 제가 말 잘못하면 침이 튀길 정도로 일단 만나다 보니까 더 그냥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확 친해지는 그런 느낌? 네. 배우 감미연은 어떻다? 우선 기본적으로 무대 위에서 되게 솔직한 편이라서 역시. 저는 사실 같이 상대로 했을 때 되게 편했어요. 오히려 집중하는 것도 그렇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크게 가감 없이 표현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냥 가장 자기만의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얘기하면서도 고민 같은 경우를 많이 토로해요. 서로 하다 보면 대사도 맞춰보고 하다 보면 근데 그냥 성격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여기도 무대가 제일 작기 때문에 우리가 막 되게 크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그냥 일상 생활 연기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되게 깔끔하게 연기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렇게 또 선배한테 인정받으면 우리 또 선배님 한마디 해주셔야죠. 제가 같이 호흡을 하면서 감정을 더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저한테 많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호흡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주거니 받거니 좋네요. 이런 분위기 네,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 옆에 상두 씨는 노란 의상을 기사님 역할인가? 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택시 안에서 그러면 주된 역할을 상두 씨가? 그쵸. 저 이제 택시를 운전을 하면서 이제 하영이라는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이 친구의 과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과거의 어떤 그 사랑 얘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역할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신다고요? 그럼요. 네. 엄청나죠. 멀티보러 택시 안에서 오겠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예. 네, 정말 많은 역할로 변신을 하는데 일단은 친구. 하나밖에 없는 친구도 됐다가 또 회사의 또 상사도 됐다가 그리고 또 소희의 친구도 됐다가 윤종신도 됐다가 윤종신! 뭔가 느낌 있죠? 이 구강구조에서 오는 느낌이 아주 싱크로율이 아주 높아졌어요. 여기서 정말 궁금합니다. 윤종신으로 변신하셔서 도대체 무엇을 할까? 못생겼다라는 그 대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해서 다른 배우가 저를 그 부분에 있어서 저를 그 윤종신 닮은 라고 했는데 관객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내가 그분을 좀 닮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어떤 상대 무서워 좀 하시잖아요.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야! 재석아! 여기. 잘했어요. 전 최선 다했습니다. 그럼요.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안 보시겠지만 저희 4명보다 훨씬 더 많은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스태프들이 웃어주셨어요. 성공하신 걸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상두 씨 역할도 역할이지만 이 무대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이 뒤에 있는 택시가
열일한다고 들었어요. 엄청나요. 네, 우리 미연 씨가 좀 어떻게 이게 변신을 하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우선 딱 보기에도 택시. 네, 택시 앞모습. 회사로도 바뀌었다가. 회사? 네. 오. 회사로 네. 바뀌었다가 포장마차로도 바뀌었다가 그리고 PC방으로도 PC방. 바뀌었다가. 네. 트랜스포머입니까? 굉장히 잘 바뀌어요. 포장마차일 때는 굉장히 또 화려해서 네. 관객분들이 이렇게 와 이렇게 함성이 터져 나올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게 바뀌어요. 많은 분들이 강미연 씨가 연기하는 소희 역할, 아까 바울 씨도 얘기해 주셨지만 굉장히 진솔하다 이런 평가들 해주세요. 그래도 뭔가 이 부분이 나는 연기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이 더 많이 쓰였어 하는 소희의 성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사실 바울 씨가 저보다 동생이에요. 몇 살 동생인데 오빠라고 네, 극설적인 오빠여가지고 네. 제가 오빠죠. 그러니까 나이대가 보통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20대 후반? 20대 중반 역을 해야 되는데 거의 10년 이상 차이가 나서. 그래요? 그래요? 연기도 두 분이 되게 좋으시네. 지금 작가님? 그래서 어린 역할을 일부러 어리게 하려고 하는 게 조금 저는 어려웠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굉장히 그죠? 막 애교도 많이 부려야 하고 조금 어려 보이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평소에 좀 그러시잖아요, 원래. 제가요? 그래? 아니 그럴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근데 여기선 굉장히 더 많이 귀엽게 하려고 말투도 조금 바꾸고 그래서. 어떻게 바꿔요? 오빠 뭐해? 막 약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섞은 묵고 얘기하는 네네네. 예전에 제가 정말 때리고 싶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하게 되더라고요. 네. 에이, 귀엽네. 뭐가 귀여워? 소희가 훨씬 귀엽지. 아니야. 소희가 훨씬 귀엽지. 정말? 응. 정말? 이거?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왜? 집에 가기 무서워. 이 작품 가운데 세 분이 꼽으시기에 이 장면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베스트야 하는 장면이 있다면 혹은 대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신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아름답고 예쁩니다 라는 대사가 있어요. 당신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아름답고 예쁩니다. 아니, 저 책이야, 정말. 아름다운 대사고 거의 저희한테 마지막 나오는 대사이기 때문에 더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싶다. 이렇게 달달한 목소리로 당신은 아주 여전히 아름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저요? 네. 그렇죠.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뭐야? 뭐예요? 당신 뭡니까? 자, 오늘 택시 안에서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 그리고 스스로가 배역에 또 작품에 푹 빠져있는 멋진 연기자들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 택시 안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공연에서도 많이 뵐 수 있었으면 해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 안에서 정말 재밌습니다. 네, 웃음과 감동과 행복 포인트 많습니다. 많이 보러 오세요. 정말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택시 안에서 화이팅!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담아 멋진 선물을 만드는 요정들 물을 보는 눈사람 마을을 이겨주는 명정 재미와 교육, 체험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품격 있는 가족 뮤지컬 판타지아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산타 마을은 시끌벅적 활기로 가득한데요. 축제는 끝났다. 어린이들의 소원이 가득 차 있던 스노우볼을 블랙 일당이 훔쳐가며 산타 마을엔 위기가 찾아옵니다.
말이 쉽지 무슨 수로 블랙을 찾아? 마침 이 광경을 목격한 트럼본 롬바는 산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스노우볼을 찾아 모험을 떠납니다. 모험길에서 만난 호린, 큐큐, 코코넷, 크랄라와 힘을 합쳐 마침내 블랙의 성에 도착하는데요. 과연 5 친구들은 스노우볼을 구할 수 있을까요? 오페라와 클래식을 합친 오페레타 뮤지컬인 판타지아는 2010년 부니부니 음악탐험대란 이름으로 초연한 이후 매회 큰 사랑을 받아온 작품인데요.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관객들을 위해 준비된 체험 부스도 있어 가족 단위 관객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졌다고 하죠. 게다가 20인조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로 모차르트, 푸치니 등 주옥 같은 클래식을 즐길 수 있고 특수 제작된 150여 벌의 의상부터 화려한 조명과 무대 세트, 다양한 퍼포먼스는 관객의 시선을 한순간도 뗄 수 없게 만드는데요. 그 덕분일까요? 예매율, 관객평가, 관객 만족도 1위를 유지하며 연장 공연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음악 스타! 막바지로 다가온 겨울방학.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뮤지컬 판타지아 관람은 어떨까요? 가족 뮤지컬 판타지아는 오는 2월 24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